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 권우주 객관식 경영학 문제풀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권우주 경영학 문제집은 4판입니다. 4판. 그래서 이제 그 이전에 어떤 문제집의 새로운 기출 문제, 그래서 2014년도 1사분기에 여러 가지 이제 공기업들이나 자격증 시험에 출제된 문제들을 다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자격증 같은 경우에도 2014년도 1사분기 또는 2사분기 이전에 출제된 거는 다 반영을 했고, 공기업 같은 경우에는, 공공기관 문제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 것도 그대로 반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복원을 했고, 그 다음에 그 나머지 문제는 좀 오래된 문제다 싶은 거는 그냥 기출 문제로 그대로 이제 했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어떻습니까? 올 쇄신을 한번 했다. 이렇게 이제 한번 보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기존의 그 문제집 구성은 이전에 나왔던 문제집을 기본 틀로 하고 전체적으로 쭉 해서 토탈 이제 31회 정도. 그래서 31회째는 이제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어떤 공기업이 있습니다. 단답형으로. 그래서 이제 단답형으로 물어보는 공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단답형에 이제 그 주관식을 추가를 했고, 그래서 토탈 1회부터 해서 31회까지, 31회는 주관식이고, 그 다음에 1회부터 30회까지가 객관식 문제를 수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제 23회부터는 실전 문제 풀이 이렇게 해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시는 거고, 저하고 할 때는 1회부터 22회까지. 그래서 경영학 개론의 전반적인 것들을 각각의 강론별로 이제 이전에 또 문제집 보다가는 문제집을 조금 추가를 해서 문제 수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풀어보셨을 때, 이런 기출 문제가 있었었고, 최근에 이런 형태로 문제가 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고 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이 생각하고 계시는 취업이 되든 자격증이 되든 충분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제가 자부를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또 신경을 쓰고 문제집을 출간을 했고, 자, 그러면 문제집만 봐서 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죠? 제가 이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본적으로 이론서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올인 경영학이라는, 권우주 경영학이라는 이론서가 있습니다. 그죠? 그 이론서를 반드시 먼저 마스터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문제집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경영학에 대해서는 충분히, 어떻구나. 아웃라인을 잡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봤었을 때 문항수, 문항 이런 어떤 형태하고 이론서에 있는 문항하고 최대한 중복을 또 피했습니다. 왜?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먼저 보시고 그 다음에 문제집을 보실 거니까. 그래서 이론서 같은 경우에도 각 챕터별로 문제 개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죠? 여러분들이 이론서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론서에 있는 문제 수도 많지만 최대한 이론서에 있는 문제하고는 중복을 최대한 피했습니다. 그래서 이론서를 한번 보시고 이론서에 있는 내용을 충분히 이렇게 한번 푸셨을 정도가 되면 문제집을 보셨을 때 문제집도 충분히 여러분들이 풀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고, 또 최근에 기출 문제는 이런 형태가 나왔구나 이렇게 이제 파악을 하시면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반드시 그마땅한 어떤 결과를 또는 그 열매의 결실을 맺을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첫 번째 이렇게 보시면 문제집의 1회, 그죠? 1회를 보시면 경영전략 1이 나옵니다. 자, 경영전략 1 먼저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를 풀 때도 먼저 답을 보려고 하지 말고 저하고 풀면서 자, 문제 포인트가 어떤 거고, 자, 요렇게 문제가 나왔었을 때 이런 보기에서 이것이 답입니다. 이렇게 제가 거의 매 시간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문제의 어떻습니까? 포인트, 의도를 아셔야 돼요. 그리고 반드시 출제자는 다른 보기도 얼마든지 제시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렇게 물었을 때 요게 답이구나. 요런 보기에서. 그래서 다른 것도 얼마든지 물어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반드시 문제 포인트를 알고 넘어가셔야지 절대로 외우시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푸시면서도 이론서에서 보셨던 이론을 자꾸 상기를 하시고, 그죠?
이론서에 있던 이론 내용을 상기를 하셔가지고 전체적으로 한번 쭉 풀어보시면 충분히 여러분들 푸실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1번을 보시면 자, 경영전략 분석 수준 또는 수립 단계 구분에 따른 3대 전략에 속하지 않는 것은 막 어렵게 적어 놓은 것 같지만 어떻습니까? 간단합니다. 포인트를 찾으시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자, 경영전략 분석을 한다 또는 경영전략을 수립한다. 이 중에서 3대 전략에 포함 안 되는 거, 그러면 경영전략 수립 단계 또는 경영전략 분석 수준, 분석 단계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먼저 보기를 보면 기능전략, 전사전략, 사업부 전략이 딱 나옵니다. 이거 이론서에도 그대로 있습니다. 경영전략 수립 단계인데, 그러면 답은 4번. 그렇죠? 자,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론서가 기초적으로 안 돼 있으면, 4번 차별화 전략도 있는데 이렇게 됩니다. 차별화 전략은 뭡니까? 본원적인 경쟁 우위 전략에 들어가는 거지. 지금 문제에서 묻는 전체 포괄적인 경영 분석, 경영 전략 수립하는 데에서는 이게 안 들어갑니다. 차별화 전략도 중요하지만.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경영 전략 수립 단계에, 그러면 보기 2번에 전사적 전략은 어떤 전략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기업 전략 또는 회사 전략. 그죠? 이런 것까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전사 전략,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위 전략이 사업부 전략, 그 다음 마지막 하위 전략이 기능 전략. 그래서 2, 4, 2, 3, 1. 요게 생각이 싹 나셔야 돼요. 전사 전략은 기업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거, 최고 경영자가 하는 거.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이제 이론서를 다시 한번 찾아보셔야 되고, 지금 문제풀이니까 간략간략하게 문제 포인트만 짚고 넘어갑니다. 그 다음에 사업부 전략의 포인트는 뭡니까? 어떻게 경쟁 우위를 확보할 것인가?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그죠? 그 다음에 기능 전략, 각각의 부서들이 하는 거, 가장 하위 전략. 다 됐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시면, 해설은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면 돼요. 저하고 풀 때는 해설을 보고 풀지는 않고 문제를 보고 포인트를 딱 잡아서 문제를 풀 수 있는 거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긴가민가 할 때는 해설란을 쭉 보시면서 그렇구나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걸로 만드셔야 됩니다. 자, 2번을 봅니다. 전략 개념 또는 핵심적인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거. 그러면 전략 개념이고 핵심적인 구성 요소에 해당되는 건데 문제는 보니까 해당되지 않는 거네. 이렇게 되는 거죠. 보기 보니까 경쟁 우위 중요합니다. 그죠? 전략 개념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 전략을 짤 때 그에 구성되는 요소를 보는 겁니다. 재무 상태, 돈 있어야 됩니다. 맞습니다. 생산 제품, 생산 제품도 있어야 되는데, 근데 지금 뭡니까? 전략 개념의 핵심적인 구성 요소입니다. 그래서 3번은 나중입니다. 나중에. 핵심적인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사업 영역 정해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론할 때 뭐가 있습니까? 사업에 또는 기업, 회사에 어떻습니까? 사업에 있어서의 정의. 그죠? 사업에 있어서의 정의, 사업의 정의, 사업의 목표. 이런 거 있죠. 4번도 맞습니다. 그 다음 5번에 시너지 효과. 당연히 고려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3번도 맞지만 핵심적인 구성 요소에는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제품이. 그죠? 생산 제품 그거는 나중입니다. 나중에. 지금은 뭡니까? 전략 개념, 전략을 짜는 겁니다. 그러면 이론서에도 1편에 보시면 전략이라는 게 나오죠. 전략은 뭡니까? 제가 분명히 또 이론할 때도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될 건가 방향을 정할 때 가장 중요한 핵심 구성 요소로 봤을 때는 1, 2, 4, 5 이런 것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업의 사명, 그죠? 정의, 목표, 이런 걸 다 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기에서 제시된 걸로 봤었을 때는 이번에 3번 이것이 답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봅니다. 자, 특정 사업 영역 내에서 경쟁 우위를 획득하기 위한 효과적인 경쟁 방법. 포인트는 뭡니까? 특정 사업 영역 내에서 그죠? 특정 사업 영역 내에서 경쟁 우위를 획득하고 또는 경쟁 방법을 찾고. 그럼 뭐죠? 문제 1번 풀 때는 어떻게 경쟁할 것인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지만 뭡니까? 사업부 전략. 그렇죠?
사업부 전략의 의미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숙고 전략은 또 그 해설에도 보면 숙고 전략이 나오고 하는데 표출 전략, 숙고 전략은 의미만 내가 기존에 의도한 대로 잘 돼 가느냐 또는 내가 기존에 의도하지 않은 그죠? 내가 생각하고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뭐 어떤 전략이 딱 실현이 돼 버렸다. 그때는 표출 전략. 그래서 오늘 해설란을 한번 보시고 여기에서도 중요한 거는 사업부 전략의 의미를 아셔야 돼요. 사업부 전략의 의미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건 자주 나오는 형태 중에 하나입니다. 사업부 전략은. 여기 이제 기출 복원이라는 게 이제 빠져 있는데 사업부 전략은 꼭 알고 계시는 거. 뒤쪽에 가면 또 한 번씩 나옵니다. 기출 문제로도. 자, 그 다음에 4번 최근의 거. 그죠? 최근의 거. 자, 쭉 보니까 자, 이것도 어떻습니까? 전략 경영. 원래는 전략 경영, 경영 전략의 의미는 틀립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수험생이니까 경영학을 연구하고 이런 경영학도가 아니니까 그냥 전략 경영이다, 경영 전략이다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한번 보시면 돼요. 자, 전략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의 과정이 바른 거 누구나 다 합니다. 누구나 다. 앞에 전략자 들어가는 거는 폼입니다. 폼. 그래서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이게 나왔는데 폼입니다. 폼.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뒤에 거 딱 보면 우리가 뭘 하려 해도 계획을 수립해야 됩니다. 전략을 수립해야 됩니다. 수립. 그 다음에 어떻습니까? 무조건 내가 실행을 해봐야 되죠. 그 다음에 잘 되고 있나 안 되고 있나 통제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수립, 실행, 통제 이렇게 됩니다. 또는 계획, 수립을 또 계획이라고도 얘기하면 플래닝. 그죠? 플랜, 계획 세우고 doing, do, 실행하고 그 다음에 통제하고 컨트롤. 그죠? 또는 이걸 또 통제를 C로 보기도 합니다. C, S-E-E. 그죠? 그래서 이걸 뭐 굳이 꼭 외우시라는 건 아닌데, 그 해설란에 쭉 보면, 이렇게 좀 어렵게 길게 돼 있습니다만, 경영학에서는 또는 이제 다른 어떤 사무와 관련돼가 행정학이나 이런 데도 나옵니다. 플랜 두 C라는 게 있습니다. 플랜 두 C, 그거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자, 그냥 간단하게만 한번 보면, 자, 플랜, 요렇게 돼요. 계획을 짜는 겁니다. 그 다음에 실행, 그 다음에 C, 통제. 그래서 요거 그냥 그 옆에 문제 옆에다 하나 이렇게 딱 적어 놓으시고. 왜? 지금 요렇게 나왔지만 항상 그 취업, 공기업 쪽이나 사기업 쪽이나 또는 직무능력 검사 하더라도 경영학 관련돼 갖고는 문제가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자격증도 마찬가지. 경영학 신입 자격증 보면 거의 비슷비슷한 문제가 그냥 돕니다. 전공은. 그래서 여기에서는 수립, 실행, 통제로 나오지만 그 옆에다가 플랜 두 C 또는 해설란에다가 플랜 두 C 이렇게 하나 딱 적어 놓으시면 또 다음에 복습할 때 무조건 계획 짜고 계획 짜는 걸 여긴 전략 수립이라고 표현해 놨구나. 그 다음에 실행하고 또 통제하는데 지금 여기에서는 C로 해놨구나. 그렇게 한번 또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근데 그 해설란에는 보면 어떻습니까? 전략 수립을 구체적으로, 실행을 구체적으로, 통제를 구체적으로. 자, 그러면 거기에도 어떻습니까? 전략 수립은 거기에 별 의미 없죠. 우리가 이제 할 거는. 실행 단계에 딱 보니까 어떻습니까? 조직 구조 나오죠. 그죠? 저 뒤에 가면 우리 조직 행동론 배웠을 때, 이론에서 조직 행동론 배웠을 때 조직 구조 이제 합니다. 그죠? 인사제도 이거 중요합니다. 그죠? 인적 자원 관리 해가지고 이론할 때 했는 거 그거 문제 되는 거 많습니다. 그죠? 또 재설계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인사 관리할 때 직무의 재설계 이런 거 생각이 한번 싹 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 서두에 무조건 이론을 꼭 몇 번을 반복해서 보시고 이론이 어느 정도 이렇게 이제 된 상태에서 문제집을 딱 보셔야 되는 겁니다. 지금 우리는 경영전략이라는 이론서의 1편에 되는 걸 하고 있지만 지금 4번 같은 경우에 해설에 딱 보니까 조직구조 나오고 인사제도 나오고 재설계 나오고 이러니까 그 뒤에 것까지 그래서 이론이 전체가 이렇게 윤곽이 잡히셔야 문제를 푸셨을 때 훨씬 효과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5번을 보시면, 자, 경영, 또 전략 경영입니다. 그죠? 쭉 하는데 잘못 설명한 거, 굳이 전략 경영, 굳이 신경 안 써도 돼요. 경영 또는 전략을 잘못 설명한 거. 자, 1번 어떻습니까? 거시적인 차원에서 장기적이고 미래지향적이고 이거 어떻습니까? 다 좋은 이야기죠. 다 좋은 소리. 맞는 겁니다. 우리가 전략은 기업에 나아가야 될 방향, 그러니까 보기 1번 같이 돼야 되죠. 미시적 나오면 틀립니다. 그죠? 단기적 나오면 틀립니다. 그죠? 현재가 중요하다. 틀립니다. 그죠? 그래서 보기 1번 아주 중요한 거.
이건 또 잘못된 걸 찾는 거니까. 보기 1번은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죠? 2번, 환경에 적응해야 됩니다. 그죠? 또 환경에 있어서 적응을 넘어서서 어떻습니까? 환경을 창조하는 그런 과정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것도 좋은 소리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론하실 때 경영학은 뭡니까? 급변하는 환경에 뭐 이런 게 있었죠. 그죠? 급변하는 환경에 신축적, 유연, 탄력적으로 대응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2번,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좋은 말 맞고. 그다음에 3번에 전략 경영의 주체는 경영자다. 이것도 이제 엄밀히 따지면 최고 경영자가 주체다. 이렇게 하면 더 정확하겠지만 요것도 맞습니다. 근데 혹시나 긴가민가하다. 그러면 항상 문제에서는 어떻습니까? 요렇게 제시된 문제에서 요렇게 제시된 보기에서 답을 찾으십시오라고 말씀을 제가 드렸었고, 그 다음에는 뭡니까? 조금 긴가민가 하더라도 객관식은 반드시 더 틀린 거, 그래서 가장 많이 틀린 거 또는 가장 맞는 거, 궁극적으로 최고 많이 틀린 거, 조금 적게 틀린 거, 이런 걸 구분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최고 경영자다가 가장 정확한 표현이겠지만 여기는 경영자 이렇게 나오니까 긴가민가? 그럼 4번을 한번 보시면 돼요. 자, 기업의 특정 부분의 활동만을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전략 경영, 전략, 기업이 나아가야 될 방향, 기업의 전반적인 포괄적인 것 이렇게 됩니다. 그게 4번이 틀린 거죠. 특정한 거 아닙니다. 특정한 거. 그죠? 그래서 거기도 딱 보시면 조직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조직의 전체적인 관점에서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 개발, 활용한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죠? 그래서 지금 경영전략 1은 이거는 뭐 아주 정말 쉬운 가장 기본적인 겁니다. 가장 기본적인 거 경영학에서.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도 특정 활동 부분만 또는 특정 영역만 이런 건 아닙니다. 답 나왔고. 자, 6번 봅니다. 자, 경영학의 학문적 성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이거는 기본적으로 이런 것도 한 번씩 시험에 지금 우리는 이제 연습이니까 단독 문제로 나왔지만 이런 건 단독 문제로 안 나오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실제 보기에 한번 싹 나옵니다. 자, 그러면 경영학의 특성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이론서에서. 그죠? 경영학의 특성 이렇게 됐었을 때 뭡니까? 경영학은 실천과학, 이론과학, 경험과학 이런 거 기억나십니까? 이론서 경영학 1강 할 때 합니다. 이론 1강 할 때. 그죠? 이론서에도 있고. 그래서 그거 한번 딱 보시면 6번 쉽게 답을 찾죠. 경영학은 경험과학이다. 여기에서 이제 추가로 한번 더 한다 하면 다음 페이지에 해설란을 한번 보셔도 되고, 굳이 해설란에 안 나와 있더라도 그냥 경영학이 나오면 경험과학, 순서는 틀려도 상관없습니다. 경험과학, 그 다음에 실천과학, 이론과학, 요 정도는 무조건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뒤에 나오는 뭐 기술과학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이런 것까지는 아니다고. 실용이 또 다르게 표현하면 실천과학하고 같은 말. 그래서 얼마든지 출제자는 다른 표현을 할 수가 있다. 그럼 우리가 그걸 딱 보고 의미를 알아야 돼요. 문제를 풀려면. 그러면 6번도 그냥 쉽게 답이 나옵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7번을 한번 봅니다. 자, 감사적에 나온 문제입니다. 자, 자원 기반 관점에서, 자원 기반 관점 이런 건 안 했는데. 자, 그러면 지금 이런 건 어떻습니까? 이런 관점, 이런 무슨 관점 이런 거는 굉장히 많습니다. 경영학에는. 경영학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감사직은 혹시 이제 감사직 준비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감사직은 7급입니다. 그죠? 경영학 20문제 나옵니다. 회계는 별도 과목이 돼 있고. 자, 그러면 이런 관점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런 걸 만약에 안 다뤘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잘 보시면 돼요. 문제를 잘 보시면 문제에 어떤 의미가 내포가 다 돼 있습니다. 문제에. 자, 보시면 자원 기반. 자원을 가장 베이스, 기반으로 했었을 때의 경영 전략과 관련된 거. 그럼 싹 읽어보시면 돼요. 자, 틀린 걸 찾습니다. 동일 산업에 속하는 기업 간에는 통제 가능한 전략적 자원이 동질적인 것을 전제로 한다. 이렇게 해서 동일 산업에서 통제 가능한 자원이니까 이건 동질적인 게 아니고 이질적인 겁니다. 그래서 그냥 처음 접하시는 분 같은 경우에는 동질적인 거에다가 요렇게가 X표를 하고 이질적 요건 하나 좀 적어 놓으시고. 그래서 동일 산업이다 해가지고 자원 자체가 전부 똑같이는 사용을 안 하죠. 뭔가 다른 노하우가 들어갑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분식집에 가 라면을 먹으면 어느 집에 라면 똑같이 안 끓이죠. 자기들만의 핵심 소스가 또 들어가기도 하죠. 양념이 들어갑니다. 그죠? 자기들만의 비법이 들어갑니다. 그걸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질적인 게 아니고 이질적인 것을 기본으로 한다, 전제로 한다 이렇게 되는 거고 나머지 2번 보면 어떻게 해요? 다 2번, 3번, 4번 다 맞는 말입니다. 장기간으로 노력하게 된 이런 것들이 기업의 경쟁의 원천이다. 맞죠? 제가 라면 분식집 예를 들었지만 분식집 어떻습니까? 우리들만의 라면에 뭐 한 방울 딱 떨어뜨리면 맛이 틀려. 손님들이 와. 그게 보기 2번 설명만 다르다 뿐이지 그 이야기입니다. 오랜 노하우 끝에.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음식점이라도 장사 잘 되는 집은 뭔가가 양념의 소스가 틀린 겁니다. 자, 3번. 지속적인 경쟁 우위 원천이 되는 자원을 어떻게든지 어떻습니까? 우리 집만의 소스, 다른 집에서 모방모합니다. 그죠? 그리고 쉽게 다른 걸로도 그걸 못 만듭니다. 그죠? 나만의 양념 포인트 하나. 맞죠? 3번도. 그 다음에 4번 딱 보니까 쭉 기존 관점에서 상대적으로 등한시했던 요런 무형자산이 요즘 굉장히 중요하더라. 과거에는 이런 거 크게 신경 안 썼습니다. 또 최근에는 무조건 인적 자원이 최고 중요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론이나 이런 거 수업할 때 이론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문제를 쉽게 풉니다. 안 다뤘더라도 하나하나 제목을 보고 타이틀을 보고 설명을 들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전체적으로 딱 보니까 과거에는 인적 자원 필요 없어. 무조건 돈만 있으면 돼. 이제는 안 됩니다. 과거에는 재무적인 걸 굉장히 중요해서 요즘 인적 자원이 최고 중요해요. 왜? 다른 사람 모방을 못 하기 때문에. 그래서 무형의 자산, 경영자의 능력, 조직의 어떤 구성원들의 능력, 이런 무형, 눈에 보이지 않는 게 요즘은 참 중요하더라. 그러면은 문제에 있어서의 보기가 2번, 3번, 4번은 어떻습니까? 쫙 보시니까. 이건 다 맞네. 그래서 제가 분식집 예를 딱 든 겁니다. 그러면은 지금 보기 2번, 3번 같은 경우에 특히 보기 3번 같은 경우에 절대 동질적인 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무조건 이질적이래야 됩니다. 이질적인. 그래야 경쟁 우위가 확보가 되는 겁니다. 경쟁 우위, 핵심 역량, 비교 우위 이런 거 설명 안 드려도 되지, 그죠? 알고 계실 거고. 그리고 절대 동질적인 거로는 내가 우위에 있을 수 없으면 내가 뭔가 틀려야 됩니다. 그죠? 차별화를 해야 됩니다. 그죠? 거기서 이제 경영학 우리 이론서에서 다 나왔던 이야기. 그러면 자원 기반 관점이라는 걸 언급을 안 했지만 쭉 보시니까 충분히 요거는 답이 1번이네 알 수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8번 전략 경영자, 그 다음에 전략 스태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 답 3번입니다. 그죠? 자, 전략 경영자니까 뭡니까? 전반적인 거에 대해서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하고 통제하고 플랜2 C 앞에 문제도 한번 풀었는데 그거 생각도 안 하시면 되고 그다음 스텝이 나옵니다. 뭡니까? 충고, 조언, 조정, 역할. 그래서 이제 쭉 보니까 답은 3번이 맞죠? 자, 전략 수립을 위한 환경 분석이나 내부 분석은 전략 경영자의 역할이다. 이거는 어떻습니까? 전략 경영자의 역할이 아니고 자, 전체적으로 다 분석하고 전문가적인 분석을 하고 그 다음에 전략 경영자한테 요거는 요러니까 충고 조언을 해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1번은 틀렸고 2번 마찬가지 비영리 조직 뭐 이렇게 해가지고 비영리 조직도 다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영리 조직, 비영리 조직, 공공기관 다 경영하게 대상이 됩니다. 그죠? 3번 맞죠? 전략 스태프니까 여러 가지 사업부 간에 두 번째 전략 경영 전략 수립 단계 사업부 간에 관련된 여러 가지를 조정하고 성과하고 평가하고 그죠? 이런 것들이 전략 스태프의 역할이다. 맞고 사업부나 기능 부분의 책임자는 전략 스태프에 해당이 되는 거 전략 스태프에 해당하지. 전략 스태프는 뭐라 했죠? 보기 3번입니다. 5번 마찬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조언해 주는 거는 전략 경영자가 아니고 전략 스태프의 역할입니다. 그죠? 그래서 전략 경영자, 전략 스태프 해설 한번 쫙 보시고 그러면 충분히 이해가 되는 거. 자, 그다음에 9번에 자, 전략의 본질적인 설명으로 가장 바른 거 전략, 환경 변화에 유연, 신축, 탄력적으로 대응하는 거 맞죠? 답 4번. 나머지는 읽어볼 필요도 없죠. 가장 바른 것입니다. 그죠? 전략의 가장 본질적 또는 기업의 경영 전략 또는 경영에서 가장 본질적 또는 가장 처음으로 해야 되는 거 가장 중요한 거 환경 예측 아니면 수요 예측. 그 환경 예측하고 환경에 적응하는 거. 그 환경도 급변하는 환경에. 이해되시겠죠? 그죠? 자, 그 다음 후방통합이 나옵니다. 자, 후방통합, 전방통합 딱 생각이 나셔야 돼요. 그러면 수직계열화입니다. 이거는 수직계열화. 그러면, 후방통합이니까 어떻게 돼요? 이론서가 되셔야 돼요. 그래, 이제 제 설명을 듣고 같이 풀면, 그렇구나.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후방통합이니까, 전반적인 유통경로상에서
유통경로 뒤에 있던 어떤 사업부가 앞에 있는 사업부를 통합했었을 때 그게 후방통합입니다. 그죠? 자, 쭉 보니까 뭡니까? 답부터 보면 제조기업이 원재료의 공급업자를 제조기업이 공장 물건 만드는 게 원재료 공급업자를 전체적인 유통경로에 있었을 때 뒤에 있는 사업부가 앞에 있는 사업부를 통합했죠. 답 2번. 반대로 원재료 공급업자가 뒤쪽에 있는 유통경로상에서 뒤쪽에 있는 제조기업을 통합했다. 이거는 전방통합. 전방통합, 후방통합 말씀드렸습니다. 그죠? 그 주체가 앞에 있으면 전방통합, 주체가 뒤에 있으면 후방통합. 그 설명드렸었습니다. 그죠? 꼭 딱 생각하면 10번에는 답 2번. 감사적에 나온 거지만 이거는 뭐 완전 점수 주려고 내는 거죠. 이런 거는. 그리고 우리는 전방통합, 후방통합이 나오면 아, 요거는 수직 계열화구나. 요걸 알고 계셔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숙고 전략이 나옵니다. 앞쪽에서 이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죠? 의도한 대로 됐었을 때. 그래서 앞쪽에 몇 번입니까? 3번의 설명. 그죠? 3번의 해설란 한번 딱 보시면 11번에는 답 1번이구나. 딱 되는 거고. 그럼 2번, 3번 전체적으로 쭉 보면 이거는 표출 전략이 되는 거고. 4번은 또 의도 전략. 그래서 이제 숙고 전략, 표출 전략, 의도 전략 이런 것까지는 굳이 구분할 필요까지는 없습니다. 그죠? 굳이 구분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숙고 전략이 되든 표출 전략이 되든 하나 정도만 의미만 좀 알아놓으시면 우리가 뭐 어떤 문제가 나오더라도 그걸 이제 뭐 쉽게 풀 수가 있는 거니까. 자, 그 다음에 12번에 또 전략 구성 요소 쭉 해서 경쟁 우위에 대한 설명, 경쟁 우위에 대한 설명. 이건 어떻습니까? 2014년도 나온 겁니다. 근데 경쟁 우위, 비교 우위, 핵심 역량, 의미 말씀드렸죠. 뭡니까? 나만의 독특한 뭐. 그럼 뭡니까? 경쟁자에 비해서 자사가 지니는 독특한 경쟁적 위상. 답 3번. 그래서 취업 시험이 되든 자격증 시험이 되든 뭐 공무원 시험이 되든 이론서 잘 보시고 문제집 자고 있는 거 잘 보시면 경영학은 80점 이상은 다 맞을 수 있습니다. 80점 이상은. 이거 이론서에도 요거하고 약간 다른 문제 유형이 있습니다. 이론서 문제에도. 근데 실제 농어촌 공사에서 이게 나왔었습니다.